균형 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출세 2부 시작합니다. 정의당 대선 경선에서 이정미 전 대표가 심상정 의원의 과반 득표를 저지하면서 깜짝 결선을 만들어냈습니다. 과연 결선 투표에서는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까요? 오늘은 이정미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미 후보님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들어오실 때 그 노란색 마스크 쓰고 계시던데요. 네, 요즘 정의당 트렌드입니다. 트렌드입니까? 정의당에서는 모두 다 노란색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혹시 정의당의 당 색이 노란색이거든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예전에는 저렇게 통일해서 이렇게 쓰지 않았었는데. 예. 통일해서 맞춘 건 아니고요. 예. 시중에 노란색 마스크를 특별히 골라서. 그랬습니까? 네. 하여튼 눈에 확 띕니다. 예. 자, 정의당 결선 결과 발표 직후에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결선 투표 올라갈 거라는 예상을 그럼 혹시 못 하신 거? 선거운동 기간에 예. 확실한 당원들의 변화의 열망은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결선에는 올라갈 것이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각 후보들에게 인사를 나누다가 심상정 후보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예. 제가 심상정 후보님하고는 굉장히 오래된 동지이고 또 저의 선배이시기도 한데 얼굴이 마주치는 순간 제가 처음으로 심상정 후보님하고 1대1로 대결하는 그 과정에 이제 돌입하게 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이런 여성 후보들 간의 대권 경쟁은 아마 처음일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당원 100% 투표로 경선이 치러졌는데 자 이렇게 당심이요. 심상정, 이정미, 심상정 두 후보를 이제 결선 투표장에 올렸다는 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일단 당원들 안에서 1차로 끝나는 건 너무 심심하다. 2차까지 가서 국민들한테 정의당의 진면목을 충분히 보여드려라. 이런 뜻으로 저는 읽었고요. 또 하나는 확실히 이번 대선에서는 정의당의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나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도 또 반영돼 있었다고 봅니다. 변화된 모습으로요. 그 변화된 모습 이따가 좀 자세히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결선 투표에서 자 당심을 휘어잡으실 자신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정의당이 그동안 심상정 한 사람에게 너무 오랫동안 기대해왔다.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하고 정의당이 앞으로 새로운 10년의 또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의 교체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당원들의 명령을 제가 부여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심상정 후보님이 과반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열망이 50%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황순식, 김윤기 후보에게 주어졌던 변화의 열망도 제가 수렴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 당심을 받들 수 있는 그런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정미 후보께서는 기치로 내거신 거 보니까요. 대한민국 최초의 페미니스트 대통령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원래 문재인 대통령도 페미니스트 대통령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최초의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최초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언은 하셨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시장에 이르기까지 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여성들이 최고 통수권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걸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피해자의 위로의 편에 선다기보다는 가해자를 보듬는 편에 서시지 않았나 그런 실망감들이 저는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대한민국 사회의 이 공기를 바꾸는 것, 여성들이 모두 다 안심하고 차별 없는 그런 사회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명확하게 주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것은 한편에서는 여성만 안심하고 뭔가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사회라기보다는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평등하고 서로 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간다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페미니스트란 말 자체가 이 담은 것들이 워낙 많고요. 또 듣기에 따라서 또 민감한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좋은 소리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또 싫은 소리도 걱정하는 소리도 좀 듣지 않으십니까? 또 오해 어떤 또 많이 들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좀 정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오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차별받아 왔으니 이제 남성이 여성들이 남성을 역차별하자는 것이냐 이런 식의 오해들이 있으셔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함께 그 서로 존중하고 행복한 사회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혐오와 차별 그리고 여러 가지 성폭력 이런 것들이 근절되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 이런 뜻을 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를 회피한다고 이 공격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을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페미니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정치권 일부가 악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렇게 차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무감 이런 것들이 함께 있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구체적으로 뭐 공약 준비하시는 것 중에 이를테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해를 차단할 수 있고 악용하는 걸 차단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다듬어진 게 좀 있습니까? 일단 대한민국 헌법에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이미 대한민국 사회 1인 가구가 30%를 훌쩍 넘었었습니다. 이제 뭐 서울에는 40% 가까이 근접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삶의 형태가 다양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그분들의 어떤 가족 구성권도 다양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사실 남녀 임금 격차도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임금 격차도 함께 줄여가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뜻도 이제 제가 공약에 좀 담아봤습니다. 그러시군요. 임금 격차 이게 OECD 국가 중에 회원국 중에서 우리가 거의 가장 심각한 높다고 보고 그리고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포괄적인 성교육을 제도 교육 안에서 잘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인권 의식이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져서 성인이 되었을 때도 서로 이제 동등하게 인간은 모두가 존엄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미 후보께서 또 다른 말씀하신 게 있는데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1인이 100% 권력을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불신도 거기에 기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국회가 국민에게 충실하고 국민에게 충성을 해야 하는 기관인데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권한에 종속되어서 대통령에게 더 충성하는 여당의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야당의 경우에는 의회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협치해야 될 때 무조건 상대당을 쓰러뜨리는 데 골몰하면서 5년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도 지난 4년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지지를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이 의회 안에서 제대로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야당이 여당에게 협력하면 다음 선거에 좋을 게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87년 이후에 국민 주권의 기틀은 확실하게 지금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의회가 국민들의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는 어떤 협치의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제도 이것이 지금은 굉장히 절실할 때이다. 특히 향후 5년 10년이 대한민국의 기후위기라든가 불평등 문제와 같은 굉장히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풀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여야가 서로 편갈라 가지고 사생결단식 정치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 머리 맞대고 조금이라도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너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제 폐지한다면 그 말씀 드리면 그럼 의원내각제로 바꾼다는 말씀인데 헌법도 그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대통령
100%의 권력을 예. 누군가가 내려놓을 때 이 대통령 중심제 폐지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 임기 때 대통령제를 폐지한다라는 것은 네. 제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갖고 있다. 예. 그렇게 도전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절실하다라고 느끼는 모든 정치권들과 그 정도의 권력을 내려놓을 결심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예. 많은 정치권 안에서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게 설득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 고쳐서 대통령제 폐지하시겠다는 말씀. 자, 이거 말고 또 다른 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또 있습니까? 문제점이?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예. 이제 대한민국이 복지 국가의 양적 경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금 97년 IMF 이후에 예. 모든 국민들이 각자 도생의 삶에 내팽개쳐졌지 않습니까? 네. 국민 10명 중에 3명이 내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성을 회복하고 서로 사람들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돌봄 국가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예. 제가 돌봄 혁명을 이루는 돌봄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봄 혁명을 이루시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 대선 전국 좀 네. 보시죠. 뭐 큰 두 개가 이제 고발 사주 의혹하고 이제 대장동 의혹인데 이런 상황 보시면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가 더 잘 그려나갈 것인가라는 한편의 정치 드라마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예. 지금 거의 뭐 범죄 수사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누가 감옥을 가야 되는 것인지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는지 이런 공방을 지금 수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걱정인 것은 이것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도 예.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5개월 정도 이제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 빠른 시간 안에 이 상황을 제대로 파헤쳐서 법적 자격이 있는 대선 후보들이 네. 대선 본판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지금 국민들 앞에 정치권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돼버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특히 대장동 이 의혹 때문에요. 지금 여야 갈등이 아주 첨예한 상황인데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서로 뭐 대리전 펼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네. 양측 그 특히 여당의 두 네. 이재명 기사하고 이낙연 전 대표요. 근데 파행이 벌어지고 있고요. 근데 야권에서는 특검하자고 하는데 이정미 후보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특히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것이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네.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 게이트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면 예. 민주당이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빠른 수사가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명백한 결론이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저는 뭐 특검을 민주당이 마다할 필요가 없고 네. 한 2달 정도면 예전에도 뭐 특검 구성부터 특검 수사 마무리까지 한 70일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국민 모두를 위해서 이로운 행위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최종 후보 1명 뽑는 게 이번 주 일요일에 결정되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그런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 들으셨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 이걸 언급하게 됐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상황이 올지 혹시 아니면은 어쨌든 이 대장동 의혹이 지금 전체적인 그 뭐 검찰 수사라든지 경찰 수사를 보셨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갈지 파국이 혹시 나올지 어떻게 예상하시는 게 있습니까? 상당히 불안하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너무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설계자였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예. 그러면 뭐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일탈을 개인적인 일탈을 모두 다 책임져야 하냐고 했다가 측근이 아니라고 했다가 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또 그분이 이렇게 맡았던 어떤 일의 과정들의 이재명 지사의 어떤 결재권이 없이는 또 불가능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일단 수사의 최종적인 어떤 결정
과정보다는 예. 이재명 후보 자체 이 말바꾸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정치가 사법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사법적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과 사과가 선행됐어야 되는데 계속 자신은 그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책임이 없다라고 일관되어 왔던 이 태도가 저는 더 문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쪽도 한번 가보시죠. 그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그 김웅 의원 그 통화 녹취 파일 이게 복구됐다 그러는데 네. 내용이 좀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 뭐 윤석열 뭐 검찰색을 빼야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자 이것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사이에서의 예. 이 관계 예. 이것이 이제 사주를 주고받았던 관계는 사실 모든 국민이 100% 그것은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에 대한 이제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것이고 예. 지금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이 검찰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공모가 되어서 진행됐던 일이냐 특히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 문제 예. 이것이 이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이제 단면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예. 부분도 빠른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의 법적 자격 문제를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다 가서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본선에 올라가신다면요. 정의당 대선 후보로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네. 국민의힘 민주당이 누가 죄를 저질렀냐 이것을 주목하기보다는 예. 엄청난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뭐 법조인, 개발업자, 뭐 회계사, 언론인 거기다가 정치인들이 모두 한통속이 돼서 우리 사회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 한마디로 부동산 고열을 다 빨아먹고 있다. 이거를 지금 그 민낯을 다 보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기득권 정치의 본질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과 가장 닮은 사람, 네. 국민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 삶을 해결할 사람 그것이 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이정미 대선 경선 후보였습니다.